안녕하세요 여러분, 구은입니다. 오늘은 토익 스피킹을 처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입문자 가이드를 준비해 보았어요. 취업 혹은 승진을 준비하시면서 요즘에는 토익 시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토익 스피킹 시험도 많이들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토익 스피킹 시험이란 또 말하기 시험이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떤 시험인지 알려드릴게요. 토익 스피킹 시험은 미국에 있는 ETS가 개발하였습니다. 우리 토익이라고 알고 있는 그 시험 있죠? 그 개발사와 동일한데요. 한국에서는 한국토익위원회가 주관을 하고 있어요.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1회당 77,000원이라는 수업료가 부과되는데요. 사실 적지 않은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77,000원을 내고서 여러분들은 15분짜리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시험이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오리엔테이션 타임이 있어요. 컴퓨터 체크도 하고 시험도 보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하지만 실제 시험 시간은 15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게 되는 시간은 6분 15초가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의 내용들은 회사 생활, 학교 생활,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다양한 문제를 묻곤 해요. 여기에서는 말하기 문제뿐만 아니라 듣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체크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주로 주말에 이루어집니다. 토요일에 한 번, 일요일에 한 번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때로는 하루에 2번, 3번도 시험이 시행되기도 해요. 그리고 승진 시즌, 취업 시즌 때는 주중에도 시험이 진행이 된답니다. 이런 시험 일정은 YBM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라요. 시험을 치르고 나면 5일 후에 성적이 발표가 나요. 하지만 좀 급한 시즌들이 있어요. 다음 주 언제까지 시험 성적을 내라더라, 이런 소식이 있다면 YBM에서도 알아서 성적을 좀 일찍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본인이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본인이 시험 성적이 필요한 때에 맞춰서 시험 등록을 하셔야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토익 스피킹 시험 구성은 6개 파트 11개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 파트 모두 다른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파트들이 무엇인지 오늘 차근차근 설명해 보일 텐데요. 이 파트들에 주어지는 준비 시간도 다 다르고요. 답변 시간도 다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우측에 보시면 평가하려는 항목들도 다 달라요. 단순히 발음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 그리고 내용적인 완성도, 일관성 등등을 보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의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만 돼요. 이 시험은 CBT,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보다 한 단계 진화된 IBT,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입니다. 컴퓨터 시험은 컴퓨터에 내재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형태였다면, IBT의 경우는 인터넷상에서 문제를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상의 서버에다가 여러분들의 답변을 녹음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헤드셋이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헤드셋을 통해서 지시문이라든지 문제를 제시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답변을 녹음하는 장치이기도 하니까 앞서 테스트 시간 동안에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익 스피킹은 최근 들어 스크래치 페이퍼 활용을 허용하기 시작하였는데요. 현장에 가시면 시험과 관련하여 수험번호 등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OMR 카드 있잖아요. 그 OMR 카드의 뒷면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현장에서의 스크래치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이 스크래치 페이퍼와 함께 OMR 카드 작성 시에 활용했던 컴퓨터 사인펜을 가지고 노트 테이킹을 하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퇴실하실 적에는 이 두 가지 모두 반납하셔야 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래요. 토익 스피킹 레벨은 8레벨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 해당하는 레벨의 점수대가 0부터 200점까지 분포하곤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레벨 1, 2를 보진 못했어요. 근데 레벨 3부터는 덜어 보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승진 및 취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레벨 5 이상의 점수를 꼭 받으셔야만 해요. 자, 그렇다면 레벨별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레벨 5의 경우는 조각조각 단어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단어를 이용해서 본인이 무엇을 말하려는지를 표현을 하고 또 바디 랭귀지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6의 경우는 이제 문장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문법적인 실수가 있다라고 보이는 그런 실력자이고요. 레벨 7의 경우는 문장을 완성하면서 거의 문법적인 실수를 안 보이게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벨 8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면서도 아주 유창한 말하기 실력을 갖춘 그런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제가 시험 성적을 받으면 그 옆에 한국인의 평균 점수가 떠요. 이렇게 두 회 분량의 시험 평균 점수를 보면은 한국인들은 대체적으로 5에 120 그리고 6에 130의 점수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레벨 6를 목표로 학습을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토익 스피킹 시험에는 어떤 파트들이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파트별로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만의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파트 1은 제목이 Read a text aloud, 지문 크게 따라 읽기가 되겠습니다. 총 등장하는 문제 수는 2개예요. 1번, 2번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각각 준비 시간 45초, 답변 시간 45초가 주어진답니다. 지문의 특징이 좀 있어요. 지문들은 문어체에 그냥 발췌된 글이 아니라 누군가가 말을 하는 것의 스크립트에 해당하는 글들이에요. 그래서 기내 안내문이라든지 방송문, 광고문, 그리고 날씨 안내문과 같이 누군가 읽는 그런 지문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적에도 로봇처럼 딱딱하게 읽기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채점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영어 읽기를 준비하면서 내 발음 별로 안 좋은데 원어민처럼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아마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근데 전혀 원어민처럼 읽길 바란다 라는 기준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읽은 내용이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되느냐, 그러한 부분을 평가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띄어쓰기가 있듯이 영어로 의미 단위를 잘 끊어서 의미 전달을 잘 하느냐, 그리고 소리들도 좀 명확하게 전달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발음, 강세 이런 부분들 잘 처리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너무 단조롭지 않게 적절하게 올림과 내림이 있는 억양 사용도 중요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원어민처럼 읽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저는 너무 빠르지 않게 자연스럽게 내가 읽고자 하는 단어들을 정확하게 읽어라,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파트 1 지문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 정도 길이가 보통의 길이에요. 보통 이거보다 짧을 때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45초를 꽉꽉 채워서 읽기보다는 보통 한번 읽고 나면은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시간이 남는 속도, 빠르지 않게 읽어도 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문이 뜨면 의미 단위를 잘 끊어봐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A, B, C 나열되는 문장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3가지 요소가 나열되는, 혹은 4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나열되는 요소들이 나오는 문장을 빨리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어들 중에서 내가 조금 잘 모르는 생소한 단어가 나온다면 그 단어들의 강세를 소리를 내어서 준비 시간에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속으로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어가 attention인데 속으로 하기보다는 attention 하시면서 조금 큰 소리 내어서 연습을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원래 옆에 계신 분들께서도 45초 준비 시간 동안의 파트 1은 큰 소리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부담 갖지 마시고 큰 소리 내어서 한 2차례 정도, 그리고 모르는 단어 2번씩, 3번씩 반복한다 생각하고 크게 연습하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이 지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Attention passengers, we'll be arriving at our destination shortly. Our flight attendants will begin passing out customs forms. Passengers who will be taking a connecting flight to Los Angeles, Seattle, or Atlanta do not have to fill out the forms. Please press the button on your armrest if you have any questions. Thank you. 네. 제가 읽은 속도도 사실 조금 빠른 편일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오히려 느리게 읽으셔도 괜찮고요. 제가 방금 읽었던 문장 중에서는 Los Angeles, Seattle or Atlanta, 요게 나열되는 문장이었거든요. 나열되는 요소가 있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억양을 좀 조절을 하는 느낌이 있었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괜히 읽은 것처럼 끊김 없이, 버벅거림 없이 완벽하게 읽어내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살짝 끊어주세요. 자기가 버벅거렸거나 뭔가 이제 실수한 부분 같은 경우에 살짝 끊었다가 다시 읽어도 되거든요. 제가 실수하면서 다시 읽는 모습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참고하세요. Attention passengers will be arriving at our destination shortly. 제가 방금 실수한 단어는 arriving이었잖아요. 그런데 arriving을 그냥 바로 다시 읽은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실수했어 라는 어떤 느낌으로 sorry, 미안해, 잠깐만 쉴래? 그리고서는 그 문장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Attention passengers will be arriving at our destination shortly.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문장을 좀 깔끔하게 읽어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막 얼버무리고 버벅거리고 그냥 대충 넘어가기보다는 내가 실수한 거야. 전체적으로 다시 읽으면 난 미끈하게 잘 읽어낼 수 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문장이 좀 중간에 있는 문장이었어요. 맨 앞으로 돌아오지 마시고요. 그 문장의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이렇게 다 읽고 나면 보통 제가 시간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자, 이럴 경우 하실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한번 읽었으니까.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읽어요. 그래서 한 번 끝났는데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Attention passengers 하고 막 신나게 읽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잘리기도 해요. 왜냐면 시간이 충분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처음을 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때는 조금 더 기교를 낸다든지 아니면 속도를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유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사실 다시 읽거든요. 그래서 그러실 수 있다면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아니시라면 그냥 부담 없이 한 번 읽고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토익 스피킹은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파트 1을 출제되는 지문들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편이거든요. 그 지문의 주제별, 내용별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함께 공부를 하면서 미리미리 그 단어들의 발음과 강세를 익혀두는 것이 바로 파트 1을 준비하는 바름직한 모습이겠죠. 토익 스피킹 두 번째 파트는 사진 묘사하기, 영어로는 describe a picture 이라고 불려요. 이 파트는 칼라 사진이 등장을 합니다. 한 장의 사진이 등장을 하고요. 그 사진에 대해서 45초의 준비 시간, 그리고 45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실제 사진이 등장하는 토익 스피킹 파트 2에는 배경이 좀 다양하게 등장하는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무실 사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쇼핑 배경의 사진이라든지 식당 배경, 그리고 도서관, 학교 사진들 등등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다양하게 실내 배경, 실외 배경 사진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파트 2 사진 묘사하기의 채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사진에 있는 내용을 사실 있는 그대로 얼마나 세밀하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평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 선택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적절한 문법에 맞추어서 틀리지 않도록 문장 구성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사진은 소수가 등장하는 사진, 그리고 다수가 등장하는 사진,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3명 등장하는 사진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사진 묘사를 할 적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도입부가 되겠습니다. 도입부에서는 이 사진이 어디서 찍혔는지, 그리고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 이런 정보를 전달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restaurant이 되겠죠. 그리고 3 people, 3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대상 묘사가 되겠습니다. 대상 묘사는 사람을 먼저 묘사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도 지금 3명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빠짐없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왜냐면 남자가 지금 2명인데 위치가 왼쪽에 1명, 가운데 1명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 먼저 말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외모, 외모란 머리 색상, 그리고 입고 있는 옷, 앞치마 이런 얘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데 동작이 되겠습니다. 행동,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아주 단순한 동작일 수도 있어요. 앉아있다, 서있다, 웃고 있다, 뭔가를 잡고 있다. 좀 특별한 동작이라면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뭔가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 같고요. 주문을 하거나 주문을 받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에서는 사실 마무리가 또렷이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한 문장 정도 얘네 뭐 하는 것 같아요 라는 추측의 내용으로 끝을 맺어주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이들은 지금 그냥 적절하게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maybe they are having a good time, 이 정도로 끝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묘사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45초라고 했어요. 적절한 속도로 한번 45초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This is a picture taken at a restaurant, and there are 3 people in this picture.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there is a man. He looks like a waiter. He has brown hair and a beard, and he is wearing glasses and an apron. He is standing up and taking an order.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there is a man. He has brown hair and a beard. He is wearing glasses and a purple shirt. He is looking at a menu and placing an order.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there is a woman. She has long hair and she is wearing a red shirt. She's making a small gesture and waiting for her turn. In the foreground of the picture, there is a table and maybe people are having a good time at the restaurant. 네, 이렇게 말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제가 도입부, 식당이다, 3명이다, 그리고 대상들을 묘사할 적에 왼쪽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위치, 외모 동작, 위치, 외모 동작, 위치, 외모 동작을 말했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앞쪽에 있는 테이블에 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무리로 maybe they are having a good time, people are having a good time 이런 마무리를 했어요. 그냥 두서없이 말하기보다는 답변의 순서를 어느 정도 맞춰서 답변을 잘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45초 준비 시간이 있으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이때 답변의 순서 있죠? 도입부, 대상묘사, 마무리라는 그 틀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왼쪽을 먼저 다 얘기하고 가운데 사람 얘기하고 오른쪽 얘기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주변 사물들도 좀 언급을 해주시고요. 한 4, 5초 남았을 때 마무리를 하시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고득점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토익 스피킹 파트 2에 종종 많이 나오는 빈출 사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배경별로 자주 쓰이는 동사들을 좀 미리 익혀두도록 하세요. 그 동사들이 생각보다 쉬워요. 그런데 가면은 떠오르지 않으니까 미리미리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토익 스피킹 파트 3의 제목은 Respond to Questions 입니다. 질문들에 응답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질문이 총 3개라서 그래요. 4번, 5번, 6번. 이 질문들은 하나의 토픽,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연속된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각각 질문들이 화면에 이렇게 딱 등장을 하면 읽어줘요. 나레이터가 읽어주고 그 이후에 3초의 준비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15초 동안 답변을 하시고요. 두 번째 질문도 15초 동안 답변을 하시고요. 마지막 질문은 답변 시간이 30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초, 15초짜리 2개, 그리고 30초짜리 답변 하나를 해주셔야 돼요. 토익 스피킹 파트 3에는 이와 같은 주제들이 출제가 돼요. 제가 좀 분류를 해봤거든요. 보시면은 뭐 공원, 외식하기, 요리, 쇼핑, 택시, 배달 음식. 그리고 두 번째, 종종 출제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아이스크림 관련해서 뭐 집수리, 컴퓨터, 휴대폰, 화상통화, 휴식 시간, 인터넷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출제가 된 바 있고요. 그리고 정말 간혹 출제되는 전기 고지서 관련, 동물원 관련, 그리고 자원봉사, 기부 관련 이런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파트 3는 어떻게 보면은 6개 파트 중에 가장 학습 범위가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일상에 나올 수 있는 그 어떠한 대화 주제가 출제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좀 요령을 알려드리자면 기출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최신 기출 경향을 보시면은 그 흐름대로 나와요. 뭐 최근에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해서 나왔대.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해서는 how often, when, where, what are som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how often, when, where, advantages, would you consider 이런 질문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답변하는지 답변 요령을 미리 익히고 가시면 주제가 생소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된다라는 방향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 주제들과 출제 유형들에 대한 학습을 반드시 미리 하도록 하세요. 채점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질문들이 막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5초 내지는 30초 동안 얘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그 주제에 대한 노출이 있어야지 순발력 있게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모든 내용을 말하실 적에 당연히 문장의 형태로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그 문장이 문법적으로 그리고 소리가 올바르게 제대로 된 발음으로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가장 흔하게 물어보는 주제 중에 하나를 좀 준비해 봤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Imagine that an English magazine company is doing research to write an article. They want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cooking food. 전체적으로 이게 화면이 떠 있고 나레이터가 이걸 읽어주는데 여러분들께 제일 의미 있고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쿠킹 푸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쭉 듣고 있기보다는 바로 저 단어에 눈을 꽂고 요런 걸 물어보겠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이후에 관련된 질문이 3개가 나오는데 15초짜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How often do you cook food at home? What kind of food do you usually cook? 이렇게 2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2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1개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면 안 되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얼마나 자주 요리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요리하는지 이렇게 2개를 묻고 있어요. 자, 이 2개 질문을 반드시 충족하는 답변을 해야 되고요. 15초 동안 대략 3문장 이상 되는 문장 수를 말씀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말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답변을 들려드릴 건데 한 몇 문장인지 세어보시면서 저런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말할 수 있겠구나 하고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Well, I cook food at home once or twice a week, and I like to cook Korean food because I'm Korean and I love Korean food. So I cook lots of Korean food such as kimchi-jjigae, bibimbap, and so on. It's delicious. 제가 지금 말하면서 세어보진 못했는데 한 6문장 정도 말한 것 같아요. 저같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5초당 한 문장이라고.
그러면 15초 동안 적어도 3문장은 말해야 된다라는 결론이죠. 예, 그래서 그 정도 답변을 말하는 것을 목표로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30초 답변하기 질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What are some advantages of cooking food at home rather than ordering delivery food? 자, 이번에는 명심하셔야 될 게 30초 동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 요리하는 것의 장점이 배달 음식 먹는 것보다 무엇이 있느냐, 장점이 이거야 라고 단답형 혹은 한 문장으로 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30초를 가득 채워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Well, there are many advantages of cooking food at home rather than ordering delivery food. And one advantage is that I can eat healthy food. For example, last month I was very busy because I had to work day and night, so I wasn't able to cook food at home. So instead, I ordered lots of delivery food such as pizza, chicken, and so on. And I gained lots of weight and I became very unhealthy, so I think I should cook from now on. 이런 식으로 healthy food,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가 장점인 거죠. 그지만 제가 그 장점만 말한 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뭔가 예시를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난달에 일하느라 바빠서 요리 못했어. 그래서 보통 많이 시켜 먹는 배달 음식이죠. 피자나 치킨을 먹었다. 그랬더니 살이 찌고 건강을 잃었다. 그래서 이제 요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집에서 요리하는 건 건강해지는 방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짧게 말하더라도 뭔가 논리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갖춰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걸 써보세요. 바로 filler words라는 건데요. 한국인들은 filler words를 그게 말이지 하고 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영어는 어가 아니에요. 영어는 well, I like to cook food at home, you know, well, because 이런 식의 필러 워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할 때 필러 워드는 당연히 어라 하시면 돼요. 하지만 영어의 필러 워드는 방금 보여드린 것과 같이 well, you know, 이런 것들이니까 이것도 좀 연습을 하셔야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답변을 하실 적에 곁들여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TOEIC Speaking Part 4.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우리말로 하자면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질문들에 응답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파트에는 화면에 문제 부분은 차트입니다. 그 차트의 내용을 보시고 45초간 준비를 하는 시간이 주어지고요. 이후에 문제는 음성으로 제시가 됩니다. 자, 질문은 안 나오는데 그 질문을 듣고 3초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나와요. 각각 질문에 대해서 3초의 준비 시간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질문은 15초 동안 답변을 하시고요. 두 번째 질문도 15초 동안 답변을 하시고요. 마지막 질문은 답변 시간이 30초가 되겠습니다. 파트 4는 전체 6개 토익 스피킹 파트 중에서 좀 진행 방식이 제일 복잡한 파트예요. 하지만 나오는 차트의 유형이 정해져 있고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문제의 질문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차트 유형과 문제 유형을 숙지하고 가면은 이 파트는 무조건 만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차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수록합니다. 대체적으로 일정표가 많이 나와요. 어느 날짜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데 시간대별로 누가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보통 점심시간이 끼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면접 일정표라든지 이력서, 투어 일정표도 나와요. 다양한 이런 일정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시험 전에 이 일정표들을 다 한 번쯤은 보고 가셔야만 될 거예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일정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행사 일정표예요. 자, 위에 보시면은 스마트폰 테크놀로지 심포지엄 이래서 심포지엄 일정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은 Banquet Hall, Emerald Hotel, 요것이 장소가 되겠죠. 그리고 열리는 날짜는 Thursday, April 5th, 4월 5일이에요. 그리고 시작 시간은 10시, 끝나는 시간은 5시.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전 이후에 점심시간이 중간에 있고요. 회계 이후 마지막 질의응답 순서 하고 끝이 나요. 맨 오른쪽에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아마 중간에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강연 혹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하나 봐요. 이런 정도의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질문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간결하고 아주 간단한 정보를 물어봐요. 몇 시냐? 날짜가 어떻게 되니? 장소가 어떻게 되니? 이 순서는 누가 하니? 이 정도로 딱 알 수 있는 질문을 하거든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When and where will the event take place? What time will it start?
질문은 When and where will the event take place? 언제 어디서? What time will it start? 몇 시에 시작하느냐? 역시 이 파트도 한 개만 물어보지 않아요. 복합적으로 두세 개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질문을 들으셔야겠습니다. 자, 언제? Thursday, April 5th. 장소 where? Banquet Hall, Emerald Hotel. 그리고 시작 시간 10.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거를 문장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It will take place in Banquet Hall at Emerald Hotel. It will be held on Thursday, April 5th. And it will start at 10 a.m. Don't be late. 이거 다 말해도 15초 안 돼요. 웬만하면. 15초 안 되기 때문에 문장으로 말하는 거 변함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딱 질문 듣고 아닌데? 응, 맞네. 라고 말할 수 있는 yes or no question들이 주어져요. 딱 들었을 때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보고자 하는 거죠. 자,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I was told that the event will end around 4 p.m. Is that right? I was told that the event will end around 4 p.m. Is that right? 4시쯤 끝난다고 했어요. 맞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no라고만 하면 안 되고 역시나 no, it will finish at 5 p.m. 이라고 관련된 정보를 정정해서 말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절대로 단답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세요. 문장을 완성을 해서 완성된 문장의 형태로 말하실 때 이때 문법을 틀리지 않는데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사소한 전치사 실수라도 이 파트에서는 아주 큰 실수가 되기 때문에 평상시 그런 전치사 부분도 정확하게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마지막 9번에 해당하는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9번 같은 경우는 30초라는 답변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두 개, 보통은 두 개예요. 두 개의 항목이 무엇인지 그것을 빨리 찾아서 말해주는 그런 질문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질문을 들어볼게요. I'm interested in developing mobile apps. What sessions would be helpful for people like me? 이번 질문 가장 귀 기울여 들었어야 되는 그 단어는 바로 developing mobile apps 이 부분이었어요. I'm interested in developing mobile apps. 요게 관심 있다 했죠? What sessions would be helpful for people like me? 나한테 도움되는 순서 뭐가 있을까요? 2시와 3시에 해당하는 두 개잖아요. 이런 순서로 말을 하세요. 두 개가 있다. There are two. At 2 p.m., Eden Randall will give a presentation on mobile app development. And from 3 p.m. to 4 p.m., there will be a presentation on app development software given by Lucy Weber. 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장을 만들 적에 요거는 좀 약간 고난이도 테크닉인데 주어를 사람을 이용해서 능동의 형태로 Eden Randall will give a presentatio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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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을 하기도 했지만 사람을 뒤쪽으로 보내서 수동의 형태로 한 것도 있었거든요. There will be a presentation o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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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n by Lucy Weber.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나 문장 형태를 수동도 쓸 수 있고 능동도 쓸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점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좀 고난도니까 어느 정도 기본 문장이 좀 연습이 된 이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딱 차트가 떴을 때 ABC를 모르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름, 사람의 이름, 고유명사. 그죠? 그리고 숫자가 나왔을 때 요런 숫자는 어떻게 읽죠 선생님? 저 시간은 읽을 줄 아는데 요런 건 읽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고유 명사 그리고 숫자들의 다양하게 읽히는 방식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는 거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토익 스피킹 파트 5는 Propose a Solution, 해결책 제시하기라는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 문제가 100% 음성으로만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100% 여러분들의 듣기 실력에 의존해야 되는 파트예요. 이 파트는 음성 질문을 들은 이후에 45초 동안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그리고 답변은 무려 1분 60초 동안 말씀을 하셔야겠습니다. 지문의 내용은 한 1분보다 1분 한 30초에 가까운 좀 길이의 음성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는 잠시 뒤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파트 음성에 의존해야 된다 했잖아요. 듣기 실력에 의존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듣고만 있으면 사실 이전에 바로 들었던 것도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크래치 페이퍼를 10분 활용하셔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스크래치 페이퍼를 가지고 활용하는 연습부터 여러분들 평상시에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이 파트는 역시나 출제되는 상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희소식이죠. 음성 지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음성 지문은 딱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한 사람이 그냥 전화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이때는 화면에 전화기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 누군데 내가 이런 상황에 문제가 생겼어. 너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해결책 좀 알려줄래? 하고서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메시지를 남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형태는 두 사람의 대화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여러분이 이 대화 현장에 함께 있는 설정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사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면서 겪고 있는 이런 문제 알고 있니? 이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나 몰랐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끝나가니까 각자 생각해보고 나한테 전화 메시지로 남겨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문제가 전달되는 방식은 두 가지지만 답변을 전달하는 방식은 한 가지인 거예요. 두 개 다 전화 음성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답변을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듣고 난 이후에는 화면이 한 번 더 전환이 돼요. 이때 화면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Respond as if you are the store manager. 너가 누구인 것처럼 답변을 해 라고 아주 작은 힌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음성 메시지에서 미처 이걸 캐치하지 못했다면 여기에서 진짜 마지막 힌트를 통해서 내가 가게 매니저인 것처럼 답변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답변 속에는 두 가지를 포함하라고 나와 있어요. In your response, be sure to show that you recognize the problem. 네가 음성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요약하면서 보여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propose a way of dealing with the problem. 해결책을 당연히 제시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하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분들께 2개 이상은 말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구성을 갖춰서 1분 동안 답변을 하시는 게 이 파트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파트 5는 음성 메시지 100%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으실 게 아니라 반드시 스크래치 페이퍼를 활용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듣기 단계에서부터 스크래치 페이퍼에 노트 테이킹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의 문제를 들으시면서 한번 노트 테이킹을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Hi, I'm Golden Coffee Shop's owner, Amy Johnson. As you know, our coffee shop has been around in this area for over 3 years. We use good quality coffee beans and have a wide variety of menu choices. We have gained a lot of regular customers for such reasons. Unfortunately, a big brand name coffee shop has opened nearby and some of our customers are going there instead. It seems like they are giving a big discount to new customers and people seem to like it. The thing is, we can't lower the prices because we use good quality ingredients. I don't know what else to do in order to gain back the customers. Since you're the store manager, I'd like to hear your ideas on this matter. Please return my call at 777-1295. Thanks. Bye. 노트 테이킹을 잘 하셨나요? 노트 테이킹에 이런 단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내용의 초반에는 이런 게 나왔어요. I'm Golden Coffee Shop's owner, Amy Johnson. 여기서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전혀 필요가 없고요. 커피숍 오너다. 요 정도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게 누군 거죠? 자, 그리고 중간에 봤더니 이런 내용을 해요. We gained a lot of regular customers. lot of regular customers. 많아요. regular customers. 단골 고객이 많죠. 근데 문제가 뭔지 이렇게 등장을 해요. Unfortunately, a big brand name coffee shop has opened nearby and some of our customers are going there instead. 주변에 큰 브랜드 커피숍들이 열었고 우리 레귤러 커스터머가 그리로 간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I don't know what else to do in order to gain back the customers. 얘들을 다시 이제 모으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얻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화면 속에 제시해 드리는 것이 바로 Q&A 파트 5 답변 템플릿이에요. 이 답변 템플릿은요, 여러분들께서 이걸 외워서 그대로 말만 하시면 전화 메시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Hello 부터 마지막 bye까지 전화 메시지 관련한 표현들로 쭉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파트 5 형식에 맞춰서 초반부 스텝 2에는 상황 및 문제 요약을 하게끔 빈칸을 뚫어놨죠. 이 상황에 해당하는 요약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텝 4에는 해결책 제안, 이 상황에 맞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빈칸을 2개 뚫어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1개 해결책을 말하지 마시고 2개 해결책을 말하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템플릿을 활용해서 오늘의 상황에 맞는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Hello, this is Gwen. I heard that you are the owner of the coffee shop and you have many regular customers.
However, there is a problem because big brand name coffee shop opened nearby and you're losing customers to them, so you'd like to get some help with this matter. First of all, I'm sorry to hear about the situation. However, I'm happy to say that there is a way to help you out. After looking into the situation, I came up with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of all, I think it is a good idea to give them free cookies or cake to the customers. That should be very effective. Also, why don't you advertise on social media such as Instagram, Facebook, and so on? That should be helpful. Those are my suggestions. If you need more help, feel free to call me back anytime. Bye! 이렇게 이 부분만 채워서 이 템플릿대로만 말하면 여러분들은 별 문제 없이 1분 동안 답변을 말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템플릿을 외우는 건 당연히 중요하겠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외우는 템플릿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이 너무 외운 티가 나요. 말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외운 티가 너무 나면은 당연히 감점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템플릿을 외웠다 하더라도 말씀을 하실 적에는 조금 자연스럽게 내가 실제로 말하는 답변인 것처럼 말을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전화 음성 메시지라는 형식을 좀 갖춰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 모든 내용들이 문법적으로 또 소리 완성도 있어야지 좋겠습니다. 토익 스피킹의 마지막 파트는 파트 6, Express an Opinion, 의견 말하기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화면을 통해서 제시를 받은 이후에 30초라는 준비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60초 동안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장하는 질문들은 이러한 주제를 주로 담고 있어요. 보통 직장 생활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이야기, 사회 현상들, 그리고 거주 환경, 그리고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에 관련된 질문들을 하곤 해요. 이 질문들이 어렵잖아요. 질문들에 대해서 본인이 1분 동안 논리적으로 일관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 주제들을 보고 좀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스토리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빨리 끝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1분이라는 시간을 꽉꽉 채워서 완성도 있는 답변을 하시는 게 고득점에 유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을 함께 볼게요. Do you prefer to work with a coworker who has lots of experience or who has a good sense of humor? 이 직장 동료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좋은지, 좀 유머 감각이 좋고 성격 좋은 사람이 좋은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1 해주셔야겠어요. 이런 사람도 좋고 저런 사람도 좋아야 하는 답변은 좋지 않아요. 의견 제시학에서는 반드시 한쪽을 선택을 하셔서 그 하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의견을 펼쳐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화면에 질문은 계속 떠 있을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등장한 질문을 일부 이용하셔서 I prefer to work with a coworker who has lots of experience. 이렇게 그 첫 번째 문장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ABC 회사에서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때 당시 나라는 사람은 newbie였거든요. 신입입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만났던 여기 나온 단어 coworker를 만났어요. 자, coworker 이 이름이 탐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experience,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에게 많은 팁과 어드바이스를 주었고요. 그리고 나는 그를 통해서 많은 걸 learn,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helpful, 도움이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experience가 있는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주장하는 바라는 거예요. 제가 1분 동안 방금의 내용을 답변을 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I prefer to work with a coworker who has lots of experience. There are several reasons to support my opinion, and most of all, it is very helpful for me. For example, last year I graduated from college, and I got a job at ABC Company. And I worked in the marketing department. At that time, I was a newbie, so I didn't have any experience or knowledge. I didn't know what to do at work. But luckily, I met a nice coworker named Tom. He had lots of experience, so he was willing to help me. He gave me lots of tips and advice. Well, thanks to him, I was able to learn lots of work skills. I learned how to use computer programs, and I learned how to participate in meetings and write reports. It was very helpful for me. And as a result, I was able to work better at work. And that is why I think so.
토익 스피킹의 마지막 파트이기 때문에 파트 6를 가장 어려운 파트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나오는 질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질문 내용들에 해당하는 스토리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가셔서 분명히 적용해서 말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방금 직장 생활에 관련한 스토리를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이야기 비슷하게 사업 스토리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학창 시절 관련한 이야기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거주 환경에 관한 거, 그리고 정부 시책 관련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이것저것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실 수 있을 테니까 빈출 주제와 관련한 스토리를 만들어 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노트 테이킹 스킬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냥 가서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시고요. 평상시 약어로 쓰는 연습도 해주시고 영어로 노트 테이킹 하는 연습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노트 테이킹 된 키워드를 통해서 길게 말하는 연습도 시간 재가면서 하는 것도 필수겠죠. 이렇게 토익 스피킹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세요? 토익 스피킹 시험 어려울 것 같나요? 사실 차근차근 단계별로 준비해 나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 말하기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들 좀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 많이 준비해 볼 테니까요. 함께 끝까지 공부해 나가시기 바래요.